안녕하세요. 연지공방의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키링을 제작을 해볼 건데요. 구성품은 쪽가위, 키링, 더블링, 금속 장식, 제로 웨이스트 라벨, 가죽 패치, 바늘, 본드, 실, 우드 스틱, 웨빙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할 과정은 바늘에 실을 꿰어보는 건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바늘은 꼭 웨빙에 꽂아서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바늘이 꼭 떨어져서 신발에 꽂혀 있거나 옷에 꽂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시지 않도록 꼭 바늘은 보관을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늘을 한번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을 꿰어 볼 텐데요. 일반적인 매듭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여드리면 실이 끝나는 부분과 바늘 끝 뾰족한 부분을 높이를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늘 한 배 높이만큼 바늘과 높이가 똑같은 부분을 손톱 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을 바늘 끝 뾰족한 부분으로 중간을 관통해 주시면 됩니다. 관통한다는 말은 실 중간을 가로지른다는 말이고요. 보시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앞뒤가 실량이 유사한 게 좋습니다. 한쪽이 실이 너무 얇으면 빨리 끊어지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앞뒤로 양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보시면 짧은 쪽 실과 긴 쪽 실이 나뉘게 되는데요. 긴 쪽 실을 활용해서 제작을 해줄 겁니다. 보시면 긴 쪽 실을 한번 이렇게 잡아서 약 6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주는데요. 한 번 더 관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치가 너무 커도 실이 빨리 풀어지게 되고요. 아치가 너무 작아도 매듭이 생겨서 바느질을 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아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긴 쪽 실을 활용해서 한 번 더 관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S자 형태의 모양이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쪽 실을 활용을 할 건데요. 바늘 끝에 있는 바늘기 부분, 구멍이 나 있는 부분에 짧은 쪽 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멍에 들어가 있는 짧은 쪽 실을 끝까지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빠져나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긴 쪽 실을 바깥으로 쭉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매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웨빙에 제로 웨이스트 라벨을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먼저 웨빙은 반을 한번 접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핑거 스트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반 정도의 면을 활용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라벨을 어느 위치에 붙여줄 건지 위치를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차후에 제로 웨이스트 라벨의 위치는 들어가 있는 여기 가죽 패치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치우실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위치가 잡혀졌으면 웨빙을 다시 이렇게 펴주시면 되시고요. 조금 전에 만들어 두었던 바느질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라벨은 여기에 이미지처럼 한 땀을 크게 바느질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로 웨이스트 글자에 너무 가깝지 않도록
처음에는 글자에 너무 가깝지 않도록 라벨 끝부분 쪽으로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우리는 실 끝나는 부분에 매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빼게 되면 실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끝에서 한 3-4cm 정도가 남아서 이렇게 손으로 눌러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또 바느질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라벨은 원단이 워낙에 촘촘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바느질하기는 힘들 수 있는데요.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같은 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총 한 번 더. 그래서 뒤로, 그리고 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같은 곳을 바느질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 마감은 쪽가위를 사용해서 잘라줄 건데요. 쪽가위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날 부분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을 다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바디 부분을 잡아서 가위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은 짧다 싶을 만큼 약 2m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마감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감하는 법은 본드와 우드 스틱이 필요합니다. 본드는 수성 본드이고요. 뚜껑을 조심해서 열어주시고요. 우드 스틱 끝에 조금만, 많이 묻히지 마시고요. 조금만 이렇게 묻혀주신 다음에 이렇게 끝부분이 다른 실들과 함께 본드와 굳어질 수 있도록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드가 굳게 되면서 실과 원단이 같이 굳어지다 보니까 풀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만 조금씩 실을 뭉쳐서 좀 발라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사실 묶어서 매듭을 지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매듭이 커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본드를 발라서 조금씩 펴주면서 발라주시게 되면 나중에 본드와 함께 굳으면서 티나지 않게 고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면 본드는 꼭 꽉 닫아주세요. 지금부터는 가죽 패치를 바느질을 해볼 텐데요. 반이 접어 있는 상태에서 웨빙을 반으로 접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가죽 패치 위치를 확인을 해봅니다. 맨 윗부분은 장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너무 위쪽으로 바투 붙이시지는 마시고요. 중간쯤이나 아니면은 약간 아래쪽이나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웨빙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사용하고 남은 실을 그대로 활용을 해줄 건데요. 먼저 위쪽에 왼쪽 위에 구멍부터 먼저 바늘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빼주면서 아까처럼 실이 빠지지 않도록 한 3-4cm 정도 남아있는 실은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면 되고요. 가로로 바느질을 해주시거나 위로 바느질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위에 2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죽이 바로 끝나는 부분으로 뒷면에서 위로 올라와서 바늘을 빼주시고요. 한 구멍당 총 3번 정도의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바늘이 어디로 빠져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위로 마지막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3번 바느질 되셨으면은 바로 자르지 않고요.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해서 바느질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옆 구멍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아까와 동일하게 2번에서 3번 원하는 만큼 동일하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느질 하실 때 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을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지금 상태에서 자르지 않은 상태로 쭉 아랫부분을 바느질을 그대로 연속적으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울어지는 위치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위치를 예쁘게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한쪽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잘 펼쳐진 상태에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가죽이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바느질을 또 3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구멍을 잘 확인하시면서 아까 맨 처음에 넣었던 뒷부분에 구멍을 잘 확인하시면 구멍을 찾기가 쉽습니다. 바로 또 넣어주시고 뒷부분에서 아까 넣었던 구멍을 다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 주시고요. 이제는 마지막 구멍으로 또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구멍을 찾기가 힘드시면 뒷부분에서 바늘을 넣은 곳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마지막 담은 이렇게 둘 다 실이 앞쪽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끝을 내주시면 되고요. 마감은 아까와 동일하게 짧게 또 앞쪽 양쪽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바늘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꼭 웨빙에 꽂아서 눈에 보이는 곳에 혹은 박스 안에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마감을 해볼 건데요. 아까와 동일하게 우드 스틱과 제 본드가 필요합니다. 아까처럼 본드를 열어서 우드 스틱에 본드를 조금씩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튀어나와 있는 실을 그 가죽 구멍 안으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드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수성 본드여서요. 너무 튀어나오거나 지저분하게 나오면 이렇게 조금씩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구멍 안으로 잘 밀어 넣어서 이렇게 실과 본드가 나중에 같이 굳어서 빠지지 않도록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래된 가죽 제품들을 사용하다가도 박음질이 틀어지거나 실이 이렇게 올이 풀려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송곳이나 이런 걸로 동일하게 마감을 그 구멍 안으로 밀어넣는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이제 바느질을 모두 마치고 금속 장식을 연결해 줄 건데요. 본드와 금속 장식 그리고 우드 스틱이 필요합니다. 먼저
잠금 장식 안쪽에 본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요. 안쪽에 양쪽 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양쪽 끝에 양쪽에 이렇게 골고루 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양쪽 면에도 조금씩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나중에 흘러넘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웨빙에도 본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작된 웨빙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우드 스틱 끝에 본드를 바르고요. 보시면 여기 끝부분 이렇게 본드를 묻혀주신 다음에 윗부분만 본드를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 사용한 본드는 꼭 잠궈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이제 결합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망치를 활용을 할 건데요. 바닥이 뭔가 손상되는 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바닥에 조금 단단하거나 너무 물렁물렁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A4 용지들을 좀 겹겹이 쌓아서 밑에 받친다거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바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나를 깔아주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망치는 10개 기준으로 하나씩 이렇게 망치를 보내드리는데요. 바느질이 끝나신 분들이 먼저 장식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망치로 두드리면서 닫아주게 될 건데요. 너무 세게 치게 되면 장식이 구겨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살 여러 번을 치면서 치다 보면은 조금씩 장식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장식 위치를 계속해서 잡아주면서 조금씩 살살, 한 번에 세게 친다고 해서 잘 닫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드 양이 너무 많으면 장식이 계속해서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드 양을 적정하게 해서 발라주시고 이렇게 앙담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고정이 됐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 세게 쳐주세요. 살살 여러 번 치는 게 중요합니다. 세게 여러 번 치는 것보다 살살 여러 번 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위치를 잡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살살 여러 번 쳐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오링을 걸어줄 건데요. 키링과 여기에 더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링을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 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드 스틱으로 이렇게 끝부분, 열리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걸어주면 쉽게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서 돌려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다치지 않도록 우드 스틱을 활용해서 끝부분을 살짝 열어주신 다음에 링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걸렸으면 그때는 우드 스틱을 빼주시고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장식을 한번 걸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더블링에는 우드 스틱을 활용해서 입구본을 살짝 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죽 패치를 한 번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벌려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본인데요. 리본은 한번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한쪽을 좀 짧게 잡아주시고요. 앞에 리본은 좀 길게 잡아주시고 링 부분에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짧은 리본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다시 이렇게 앞으로 와 있으면 뒤에 고리가 생기거든요. 그 고리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원하는 길이를 맞추어서 당기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원하는 만큼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링을 열어서요. 하나씩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스틱을 빼주시고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키링이 완성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